자, 요 파트는요, 학적 변동자들, 학적이 일반 재학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전출입이 있거나 뭐 중간에 들어온 재입학 학생이 있거나 편입 학생이 있거나 네, 뭐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성적 처리할 때 신경을 써야 되냐라는 내용 위주인데요. 아까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학교도 그렇고 아이들별로 그렇고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려우신 거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는 그 시기가 좀 모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의로 이제 하시진 마시고 과연 뭐 이 학생을 어느 케이스로 보고 처리를 해야 되냐 똑 떨어진다라고 하면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모호하다 싶으시면 이제 저희나 교육청 통해서 확실하게 안내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십니다. 네. 네. 일단 성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평가들 중에 일부가 없다면 그 없는 평가에 대해서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1 차, 2차 수행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지필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못 보거나 못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없는 점수에 대해서 인정점을 부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줘야 되냐. 고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전입생인데 전출교에서 점수를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 인정할지 여부는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여부도 학교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가지고 온 점수의 만점 그리고 여기에서 반영하고 싶은 영역의 만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전입생인데 우리 학교의 평가 계획에는 없는 점수가 인정점으로 산출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목별 평가 계획을 세우실 때는요. 급간도 일정하게 하셨고 만점에서 몇 점씩 이렇게 깎아가면서 점수 배점을 하셨는데 인정점을 산출하고 보니까 그 점수에는 없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점수를 그대로 사실 인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협의 절차를 거치셔 가지고 협의록 남겨두시고 급간에 없는 평가 계획에 없는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를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네, 알고 계시고요. 음. 네. 1차 지필평가 이후 전이 봤다. 그러면 전출교육 과목, 전입교육 과목 비교하고 과목 성적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다. 전출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자, 이런 경우가 문제겠죠. 전출교에서 없었는데 전입교에서 수강해야 되는 과목.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1차 지필평가를 본 과목이라면 점수가 없죠. 그럼 그 없는 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없는 점수를 어떻게 줄 거냐. 네, 그 대부분이 공결로 결시자 점수를 주기는 합니다. 대부분이 공결로 처리를 해서 결시자 점수를 주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전이 왔는데 이 학생은 1차 지필평가 점수가 없다. 1차 지필평가 점수를 어떻게 줄 거냐? 2차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결시자, 공결시자에 준해서 점수를 주자. 이렇게 정하면 결시자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시자 명칭을 정할 거냐는 학교에서 정하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전입교의 2차 지필평가 이후에 전입해서 전출교에서 이미 학기 말 성적이 다 되어서 왔어요. 그런 경우에 그대로 인정하실 겁니다. 대부분. 학기 말에 성적 산출 시점 즈음에 오게 되면 사실 이 학교에서 성적 산출에 필요한 평가를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미 그 학교에서 산출한 점수가 있는데 네, 인정점으로만 점수를 부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가지고 온 점수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평가를 그 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산출을 하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불러오면 수강학생 편성된 애들 다 나오는데 그중에 포함 안 함으로 설정할 수 있다.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아이들 학적 변동자가 결실을 한 경우입니다. 네, 학적 변동자가 결실을 한 경우. 저희가 1차 지필 평가만 성적 처리를 해서 보내게 되면 네, 이제 결시자인 경우에 결시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결시자 점수는 전출교에서 써서 보내주는 게 맞거든요. 전출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출교에서 점수가 없이 보낸 경우에는 이 인정점을 산출해서 전송해서 보내줘야만 합니다. 네. 인정점을 산출해서 보내준 점수를 이제 저희가 학적의 전입관리의 성적에서 성적관리에서 입력을 해주는 것이죠. 네. 아마 선생님들 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것도 학적 메뉴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학종 메뉴의 전입 관리에 보시면 네, 지필평가 성적 관리라고 해서 전입 온 아이들 지금 전입생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전입생이 있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이전 학교 성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성적을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라는 거고 이전 학교 성적을 봤는데 얘가 결시예요. 그럼 결시자 인정점도 전출교에서 보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결시인데 그럼 결시일 때 그 학생의 인정점은 몇 점이냐. 근데 대부분 그냥 결시자 처리를 하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기 말에 인정점을 주면 되는데 미인정 학생, 미인정 결시인 경우가 있잖아요. 미인정 결시. 미인정 결시인 경우에는 이제
최하점을 주는 경우에 몇 점을 줄 거냐가 학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출교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인정점을 전송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화면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출생, 자퇴생, 학적 변동의 기준으로 점수가 있는 경우에 그대로 두고 학적 반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지필 평가를 치르고 나서 학적 변동이 발생해서 2차 지필 평가 다 끝났는데 얘가 자퇴한대요. 그러면 자퇴했으니까 뺀다가 아니라 일단 2차 지필 평가, 즉 학기 말 성적 산출에 필요한 모든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성적 산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시켜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기상 그렇게 아주 잦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네, 가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위탁기관, 네, 위탁학생 성적 등록 학정 메뉴에 있다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접교에서 학기말 성적 산출에 필요한 평가를 응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얘가 안 와요. 그러면 결시자 처리를 해야 되겠죠. 결시자 처리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되고, 네, 뭐 미인정결이면 미인정결시로, 변결이면 변결시로 이렇게 재학생이 준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도 복교한 경우에도 당연히 포함시켜서 학기말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예, 위탁학생 성적 등록 메뉴에서 성적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앞에서 한번 보신 적 있고요. 네, 중도 복교시입니다. 위탁학생 중도 복교시. 지금 요 시즌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2차 지필평가 이전이죠. 지금 1, 2학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차 지필평가 이후에 중도 복교했다. 1차 지필평가 이후에 중도 복교한 지금 요 케이스만 잠깐 보시면 이 학생이 중도 복교했기 때문에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차 지필평가 점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학적 변동자의 인정점은 점수가 없는 경우에 그 점수를 뭘로 줄 거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차 지필평가 결시에 대해서 인정점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거냐? 학교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십니다.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얘를 인정 결시로 할 건지 기타 결시로 할 건지 미인정 결시로 할 건지 학교에서 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1차 지필평가 이후에 중도 복교를 했는데 혹시 위탁 학교에서 위탁 그 기관에서 우리 학교에서 1차 지필평가 봤는데 이렇게 점수 받았어요 하고 자료를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자료를 또 참고하셔가지고 네, 그 점수를 인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1차 지필평가에 해당되는 과목별 성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지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도 복귀하게 되는 경우 시기를 잘 파악을 하시면 되고, 대체로 이제 성적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탁학생인데 수강학생 편성을 한 채로 위탁학생 등록해서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강학생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성적 산출을 할 때마다 계속 성적 산출 대상자 불러오기 하면 거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아마 위탁기관에서 성적을 갖고 오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포함 안 해야 돼. 그러면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면 수강학생에서 아예 삭제를 해주시면 불러오기 했을 때도 안 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 산출 그 대상자를 불러올 때 불러와서 최초에 불러오는 그 인원들은 처음에 이제 수강학생으로 편성한 아이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 중에 빼야 되는 아이들, 너무 늦게 전입 와가지고 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혹은 위탁학생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함 안 함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반 변경 학생인데요. 반을 변경했을 때 과목이 바뀌는 경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이 변경됐는데 배우는 과목이 바뀌었다. 배우는 과목이 바뀌었다 그러면 네, 안 본 시험에 대해서 결시생 인정점으로 성적을 산출을 한다. 네, 바뀌었으니까 1차 지필을 보고 나서 반이 바뀌면 배우는 과목이 일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안 본 시험에 대해서, 못 본 시험에 대해서는 결시생으로 처리하고 결시자를 공결로 할지 뭘로 할지는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반변경 학생들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 학기 말에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학기 말에 이제 저희가 창체 누가 기록 시간이랑 이수 시간 반영 눌러서 시간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반이 변경된 아이들은 변경 전 이수 시간만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수기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반 바뀐 애들 나중에 상체 이수 시간 요거 확인을 하실 때 뭔가 오류가 있다 싶으시면 정확하게 시수 확인을 하셔가지고 네, 뭐 출결 상황 확인을 하셔서 수기로 입력을 직접 합산을 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일일 출결 관리에서는 따로 손대실 건 없으세요. 이게 바뀌는 일자 전후로 해서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누가 기록이랑 이수 시간, 창체 이수 시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문형 강좌인데요. 주문형 강좌도 성적 처리하는 네,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유형 확인을 하시고 3단계 성취도 확인을 하시고 네, 처리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 우수상도 시상 가능한데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시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도 성적 처리 과정 다 똑같고요. 거점 학교, 즉 개설을 한 개설교에서 네, 성적 처리하고 타교 수강 학생에 대해서는 전송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학교별로 성적 처리의 시기가 조금씩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인제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에서 성적 처리가 쪼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인제 타교 수강 학생에 대해서는 타 학교는 성적 처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마감을 하고 싶으신데 클러스터 성적이 빨리 안 넘어오면 그죠? 네, 빨리 안 넘어오면 빨리 인제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개설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 성적 처리가 아직 다 다른 과목이 지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 클러스터 과목만 먼저 성적 처리를 해도 되냐?" 이렇게 인제 말씀하시는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클러스터 과목만 먼저 성적 처리하고 자료를 전송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하셔도 돼요. 개설교에서 다른 과목이 마감이 뭐 설사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성적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클러스터 인제 그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상 모든 평가가 끝났고 성적 산출이 가능하다. 그럼 산출해서 보내시는 거 가능합니다. 네. 독서 상황 뭐 클러스터 인제 클래스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연수 따로 들으셨을 텐데 클러스터 과목에 대해서 독서 활동 상황은 타교 수강생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담임 선생님께서 입력해 주셔야 되죠. 그쵸? 교과 독서 활동 상황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교육과정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인제 타 학교에서 수강한 게 성적 자료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과목별 독서 활동 상황에는 기록할 수 없고 이제 독서 활동 상황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시는 공통 영역에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클러스터 성적 처리 과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마지막에 인제 성적 처리한 내용을 타교 수강생 성적 송부하는 네, 요 절차만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요거는 개설교에서만 전송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타교 수강생 그 원래 인제 소속된 소속교에서는 고 받으셔 가지고 반영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무학년제 성적 처리입니다. 네. 무학년제 성적 처리는 아까 제가 한번 성적 처리 네. 성적 산출 단위 관리 여기에서만 네. 신경 쓰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요거 한번 잠깐 시연을 보여 드릴게요. 네. 혹시 무학년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혹은 인제 다른 내년에라도 뭐 다른 학기에라도 무학년제 성적 처리를 한번 해 보셨다면 한번 확인 꼭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목 개설 관리에서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저희 예시랑 똑같은데 2학년 세계사, 2학년 세계사, 2학년이죠. 2학년 세계사 과목에 1학년 아이들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네, 2학년 아이들, 2학년 세계사 시간에 보시면 1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편성된 아이들 1학년 5명, 2학년 5명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학년 세계사 과목에 1학년, 2학년을 모두 다 편성을 해서 1학년, 2학년 학생 모두를 수강자로 해서 같이 네,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적 파일을 올리는 과정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2학년 과목에다가 아이들을 편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지필평가에다가 파일 추가를 할 겁니다. 파일 추가를 할 건데 제가 1학년 세계사 답안 1학년도 편성이 됐으니까요. 2학년 세계사 답안, 2학년 세계사 답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2학년 교과목인데 1학년 학생의 답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타학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이관을 하게 되면 채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필평가 성적 산출을 하실 거잖아요. 성적 처리를 하실 때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하시는데 네, 지금 여기 이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여기 한번 볼게요. 성적 산출 단위 관리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2학년 아까 세계사 과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1차 지필평가의 성적 산출 단위 지금 제가 마감을 해놔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음, 마감을 다 해버려서 PPT에 나오는 걸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려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어디까지 제가 보여드렸냐면 아까 여기에서 편성된 거 아이들 1학년, 2학년이 모두 다 편성된 거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몇 학년이든 다 수강학생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학년에 관계없이. 그렇게 되면 아까 답안지 업로드 할 때 1학년 답안지는 타학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타학년으로 표시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편성은 두 개 학년에 하되 아이들 수강학생 편성을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어느 한 곳에 모두를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성적 처리를 한 번에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학년제를 편성하실 때는 일단 교육과정부든 교무부든 과목 개설을 하실 때 과목 개설 단계에서 수강학생 편성을 1학년, 2학년이 동시에 되도록 하나의 강좌에 하나의 개설 과목에 동시에 두 개의 학년의 학생들이 편성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선생님들 성적 관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타학년인 경우에 지금 칼라니까 보이시죠? 타학년이 즉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강의실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나와요. 이 아이들 이름이 노랗게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2학년까지 쭉 편성된 모든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타학년은 노란색으로 일반적인 학년에 이제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고렇게 편성하고 답안지 읽고 채점하고까지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학기말 성적 산출할 때 아까 제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요 사용자 정의별 네 요기 체크해 주시는 거 요거 두 번째 기억하실 겁니다. 네. 과목 개설하실 때 두 개 학년 아이들을 하나의 강의에다가 하나의 과목에다가 편성하시는 거. 그다음에 성적 처리 마지막에 하실 때 사용자 정의별로 성적 처리하시는 거. 사용자 정의별. 그래서 사용자 정의별로 하시면 2학년이든 1학년이든 모두 다 모아서 전부 다 한 번에 성적 산출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일반적인 과목들은 학년별이나 계열별이나 학과별이나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설정해도 그냥 그 학년, 계열, 학과별로 성적 처리한 결과가 실제로 수강 학생 편성된 아이들의 결과 뭐 그대로 편성된 그대로 성적 산출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2학년 학년에다가 1학년 아이들도 같이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성적 산출을 같이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동일 시기에 동일한 단위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같이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년별이나 학과별, 계열별로 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별로 해서 1, 2학년 아이들을 모두 다 네, 같이 동시에 성적 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적 반영, 아까 성적 자료는 자료 반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1학년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아이인데 2학년 세계사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1학년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세계사 점수가 산출된 대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과목 개설할 때 같이 편성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 처리할 때 사용자 정의별로 설정하는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무학년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